자, 페이지 396페이지. 자, 태평천하입니다. 자, 이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고, 자, 그럼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 녀석은 철저하게 반어적인 의미일 거야. 자, 요렇게 우리가 흐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채만식은, 자, 풍자의 황태자. 황태자. 자, 그래서, 자, 얘는 기회주의적 인간형. 기회주의적 인물. 여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윤직원 영감이 나옵니다. 자, 기회주의적 인물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태도라고 하지 말자. 따로 혼자 찍으려니까 수업이 잘 안 되네. 자, 마이너스 행동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사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풍자와 비판을 하기 위해서겠지. 자, 그래서 저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도, 성찰의 의도를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의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의 대주주인 윤직원 영감은 윤직원 영감 동그라미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은 구두쇠 밑줄.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구한말부터 가로 묶으세요. 어디까지? 밑에 줄 기억이 있다까지.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부의표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아버지가 말대가리 윤용구거든요.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여,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본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밑줄 별표 하나,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 자 부의표, 자 윤종학 부의표. 특히 윤종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들어 가문을 빛내려고 합니다. 자, 군수 세모, 경찰서장 세모.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군수와 경찰서장, 즉 윤종수와 손자입니다. 윤종수와 자, 그다음에 윤종학. 나중에 윤종학에 의해서 가문이 몰락되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데, 윤종수는 자, 군수가 되길 원하고요. 자, 윤종학은 바로 경찰서장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요것은 철저하게, 자, 저기 나와 있는 윤종수, 윤종학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윤직원 영감의 욕망입니다. 자, 이 욕망이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 이렇게 적어주면 깔끔해.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자, 가산을 탕진하고 집의 재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자, 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자 밑줄 끝까지 치자.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이제 절정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망진 자는 호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자, 바로 호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거기 위에다가 자, 뭐라고 적어 주시냐면 이쪽에다 적을까? 자, 윤직원의 집안이 자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은 암시. 자, 이렇게 적어 주세요. 윤직원의 집안이
자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소제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전개될 내용 요약. 우리 바꿔야겠네. 전개될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거기에 망진자는 호야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망진자, 호.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옛날에 이제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이 있는데, 그 진시황이, 자, 점을 봤어. 자,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진시황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호를, 그게 오랑캐 호자란 말이야. 오랑캐라고 생각했어. 자, 그런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자, 그 이후의 사건을 보니, 첫째 아들이 간신에 의해서 조작된 유서 때문에 자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호, 아주 어린 애가 있는데, 간신이 얘를, 황제로 이제 옹립을 시키지. 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을 받고, 사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서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진나라가 결국 망하는데, 그 망하는 거에서 누가? 바로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호인 거예요. 이제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지. 중의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 동그라미. 그의 소시적 어릴 적에 윤두꺼비 우리가 가로 한번 묶어봐. 자, 윤두꺼비 시절에 이걸 통해서 되게 재밌게 표현했다. 그래서 희화화. 자, 그러니까 해학적이죠. 부정적 인물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양 묘사나 행위. 자,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희화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두꺼비 시절에, 자, 자신의 부친 말대가리 윤용고 동그라미. 바로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것도 희화화, 해학적. 화적에 도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재산이 불타느라고 불의 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서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할까? 야,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밑에 거기다 밑줄 쳐. 이기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있지? 거기다 밑줄 쳐.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여기 보면 있겠다요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경어체가 나와 있는데, 이 경어체를 다른 말로 우리는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적 어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어투라는 것은 말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판소리에서 이런 말투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우리가 이제 경어체를 사용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게 있잖아.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있겠다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형광펜으로 바르세요. 판소리적 문체,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미 반세기 전 그것은 당신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를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냉소적, 반어적, 풍자적. 냉소는 비웃는 거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렇지, 이런 거 판소리적 어투. 그런데 자, 거기 정리하기 보시면 두 번째 거 보세요.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비속어가 사용되고 반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윤두꺼비, 말대가리, 그 다음에 웅장한 투쟁. 또 제목 자체도 반어적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판소리적 문체, 뭐뭐겠다요, 뭐뭐읍니다 등의 경어체 문장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거 안 켜져 있는 줄 알고.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자,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가족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고, 비속어, 희화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자, 소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 암시. 뭐라 그랬어? 윤직원의 집안이 자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 인물 아닙니다. 부정적 인물, 즉 기회주의자 인물, 자, 내세워서 이런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인물의 말과 행동, 당연히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 인물을 풍자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랬지. 2번 문제. 윤중원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이야. 자기 가문의 번영에 관심이 많다. 3번. 이 글에서 경어체로 사용하는 것은 풍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